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할 때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만,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만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던데요? 아니요. 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도를 높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반응도 그 온도, 평상시에 그 온도가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온도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평상시 온도보다 더 온도를 낮춰버리면 저절로 일어나는 그 반응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이라도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온도를 올려줘야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때 바로 어느 정도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만 반응하는데, 바로 그 어느 정도 에너지, 즉 기준이 되는 그 에너지 값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라도 그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만 반응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이 말 알겠죠? 열을 가해줘야만, 온도를 높여줘야만 바로 이 어느 정도 에너지 값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반응 그러면 발열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다, 이런 거 화학 시간에 배웠죠. 발열 반응이 뭡니까? 화학 반응 결과 열을 내놓는 반응.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 시 열을 흡수하는 그 반응이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니까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구태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인데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래요. 발열 반응도 역시 외부에서 온도를 높여줘야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발열 반응의 대표적 예가 뭡니까? 연소 반응이죠. 그러면 연소 반응이 놔두면 저절로 일어납니까? 아니요. 연소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열을 가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도 역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요 그래프를 보면서 활성화 에너지의 뜻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발열 반응의 그러한 그래프 모양인데, 이와 같은 지금 돌을 굴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때 바로 밑으로 떨어져야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때 그러면 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러면 요 언덕을 올라가게끔 하는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가해줘가지고 언덕을 올라가게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언덕값, 바로 요 언덕에 해당되는 에너지값, 이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바위가 언덕을 넘어서 저절로 굴러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발열 반응인데, 조금 이따가 이제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하고 더 설명을 할게요. 예. 그러면 왜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냐? 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원래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요, 이거죠. 반응 물질이 서로 만나가지고 기존에 분자 안에 있는 원자 간 결합을 끊고 새로운 원자 간의 결합을 형성해가지고 생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화학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되겠죠? 네. 원래 원자 간 결합을 끊고 원자 간에 새로운 결합을 형성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바로 이 새로운 물질이 생성 물질이죠. 이게 바로 화학 반응입니다. 이때 반응 물질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원자 간의 결합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일단 만나야 돼요. 반응 물질끼리. 이때 만날 때 그냥 만나면 안 되고 활발하게 운동을 하면서 만나야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활발하게.
지금 O2하고 H2가 만나가지고 기존에 원자간 결합을 끊고 H2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때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운동 상태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운동을 한 상태로 만나야만 이렇게 새로운 원자간 결합이 형성되더라고 하는 거죠. 이때 바로 어느 정도 이상의 운동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 운동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러한 운동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가지고 만나야만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기에 알맞은 운동 상태를 만들어 주는 그 에너지 값이 활성화 에너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때 중요한 것은요, 반응 분자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반응 분자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기존의 원자간 결합을 끊고 새로운 원자간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만난다 할지라도 반응 분자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만나게끔 해야만 물이 생기는 거지, 산소하고 질소하고 만나봤자 아무리 외부에서 온도를 올려줘봤자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봤자 이 새로운 물질을 안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반응 분자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상호작용이 일어나더라도 뭔가 운동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만나야만 상호작용도 잘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러한 운동 상태를 만들어 줘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말이죠. 분자 운동이 활발한 상태에서 만나야. 그러니까 반응에 필요한 분자 운동 상태를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그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때 그 반응을 할 때 열이 방출되거나 또는 반응을 할 때 열을 흡수하는데 우리는 이걸 반응열이라고 하죠. 이 반응열하고 활성화 에너지하고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하여튼 반응열하고 활성화 에너지는 다른 거다. 이걸 잘 구별을 해야 한다 하는 말인데, 자,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면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발열 반응이 있고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반응은 발열 반응 아니면 흡열 반응입니다. 왜 그러면 열을 방출하거나 열을 흡수하냐 그러면요, 원래 분자 안에는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분자 안에는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은 많이 들어있는 분자도 있고 어떤 것은 적게 들어가 있는 분자도 있고, 여하튼 분자 안에는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부 에너지가. 이때 반응을 할 때요, 발열 반응은 반응 물질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하고 생성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똑같다 그러면 반응 결과 열 방출이 또는 열 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거나 열을 흡수하는 건데, 발열 반응은 말입니다, 이 값이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커요. 그리고 흡열 반응은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자, 이런 식이죠. 한번 더 볼게요. 이게 지금 발열 반응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X축이 반응의 진행 시간이고요, Y축이 에너지, 바로 분자 안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나오는 물질이 반응 물질이겠죠.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거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물질이
생성물질이겠죠? 바로 생성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응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큰 경우죠. 그래서 반응을 진행을 해버리면 이 정도 열이 방출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반응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화학 반응 결과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변화될 건데요. 반응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일부가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돼요. 그래도 반응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남아있겠죠. 그것이 바로 열로 방출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열 반응이죠. 하여튼 바로 이것이 발열 반응의 그래프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흡열 반응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응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죠. 생성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보다. 그래서 반응을 해버리면 이 정도만큼 열을 흡수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반응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다라고 했죠. 그럼 반응 결과 생성물이 생겼을 때 생성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반응물질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에너지가 생성물질로 다 옵니다. 다 오더라도 생성물질이 가지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걸 이제 외부에서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그 뜻이죠. 이게 바로 흡열 반응입니다. 예. 자, 지금 다시 요 그래프는 뭐냐 그러면요. 발열 반응의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에너지 변화를 표시한 그 그래프입니다. 앞에서 발열 반응의 그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봤는데 그거는 조금 일반적인 거고 조금 더 정확하게 에너지 변화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정확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입니다. 발열 반응에서. 지금 발열 반응 맞죠? 그러면 이 언덕이 나와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렇게 외부 에너지를 적어도 외부 에너지를 이만큼 공급을 해야만 반응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발열 반응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반응열이고요. 즉 방출되는 그 열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다 하는 그 뜻이죠. 앞에서 바로 요 그림, 바로 이게 바로 발열 반응의 그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언덕을 올라가는 데 더는 외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활성화 에너지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거 뭐냐 그러면 흡열 반응에서 그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정확하게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흡열 반응 맞죠? 근데 역시 이 경우도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언덕을 올라가는 것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줘야만 반응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값이 바로 흡열 반응 시에 바로 흡수가 되는 그 바로 반응열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반응열을 그러면 방출되는 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흡수가 되는 그 열도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바로 B라고 하는 것이 반응열입니다. 흡수가 되는 열. 그리고 바로 A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흡열 반응 시에 반응열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헷갈려해요. 이게 지금 흡열 반응에서 이것이 반응열이고 요 A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어쨌든 요 언덕,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에서 요 언덕을 에너지 언덕이라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에너지 언덕을 올라가는데 드는 에너지, 그게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잡으면 아마 잘 구별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활성화 에너지하고 반응열은 다른 거다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이게 바로 발열 반응의 그래프, 이게 바로 흡열 반응의 그래프. 이 두 가지가 반응열이고 이 두 개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예, 활성화 에너지. 그러면 우리가 반응 속도를 높일 때
온도를 높이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일반적으로 온도를 10도 올려버리면 반응 속도가 약 2배가량 더 빨라져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이죠. 원래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반응 분자 한 개 한 개가 만나가지고 생성 분자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죠. 반응 분자 수억억 개, 요거 수억억 개가 만나가지고 생성 분자 수억억 개를 만드는 거예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산소 기체 1g 넣고 수소 기체 1g을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 여러분들 1g 속에 산소 분자가 한 개 깎입니까? 아니요. 수억 개, 아니요. 수억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억 개하고 수억억 개가 만나가지고 생성 물질을 또 수억억 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 분자가 반응을 일으키기에 적당한 운동 상태가 되어 있으면 바로 반응을 해버려요. 근데 수억억 개 분자 중에서 어떤 것은 반응에 적당한 운동 상태가 되어 있는 분자도 있고 어떤 것은 운동이 영 떨어지는 그러한 분자도 있고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억억 개의 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온도에서 그 수억억 개의 분자가 똑같은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은 운동 상태가 활발하고 어떤 것은 영 못하고 한다는 거죠. 자, 요 그래프는 어떤 온도에서 운동 상태 분포 그걸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즉 수억억 개의 분자들이 어떠한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래프 그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에너지는 운동 상태와 관련된 그 에너지를 말합니다. 지금 보면요. 운동 상태가 낮은 입자수가 많아요. 운동 상태가 낮은 입자수가 분자수가 많고 운동 상태가 활발한 입자수, 분자수는 그 양이 적어요. 이게 일반적인 분자들의 분포 형태입니다. 특정 온도에서 우리가 수억억 개의 분자들의 운동 상태를 보면 이런 그래프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낮은 분자수가 대다수고 운동 상태가 활발한 분자수는 극히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분자들의 분포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래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수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수 이렇게 끄어가지고 이 그래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즉 높은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비율적으로. 여러분들 그럼 요 그래프에서 요 아래쪽 면적은 뭘 말할까요? 예, 모든 분자수를 말합니다. 그렇죠? 요 그래프 아래쪽 면적은 분자수를 총합한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율적으로 나누신다는 거죠. 그러면 온도를 높으면 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는가? 그 이유는요. 온도를 높여버리면 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버려요. 지금 이 값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만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면적에 해당하는 그러한 분자들만 반응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프에서.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분자들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온도를 높여버리면 요 그래프 형태가 요렇게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높은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자수가 많아져 버렸죠. 그죠? 예, 이 정도. 그러니까 요 면적만큼 분자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즉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 수가 이만큼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에 성공할 수 있는 분자 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시간당 생성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해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온 상태에서 고온 상태로 변화되어 버리면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 수가 더 많아져 가지고 더 많은 분자가 반응을 일으킬 거니까 시간당 생성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 하는 그런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예. 이게 바로 온도를 높였을 때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를 활성화 에너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촉매를 넣어도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야기했죠. 역시 이것도 활성화 에너지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촉매 또는 효소. 효소가 뭐라 그랬죠? 생물 체내에 있는 촉매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예. 원래 활성화 에너지 값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마다, 화학 반응마다 그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화학 반응이 달라져 버리면 활성화 에너지 값도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다 그러면 그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촉매를 넣어버리면 이 어떤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 값이 변화돼 버려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는 촉매는 정촉매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촉매는 부촉매라고 하는 것도 있죠. 부촉매는 뭘까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그런 촉매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말이 없이 촉매 그러면 정촉매를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정촉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 촉매를 말합니다. 여하튼 부촉매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Y축은 입자수고요. X축은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아까 봤었죠? 아까 봤었죠? 네. 근데 촉매를 넣어버리면요, 이 활성화 에너지 값이 변화가 돼버려요. 더 낮아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 면적에 해당하는 분자수들이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하여튼 촉매를 넣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 낮아져 버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요 면적만큼 더 많은 분자수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반응 분자들이 반응을 일으킬 거니까 시간당 생성물이 많아질 거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촉매를 넣었을 때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그 이유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촉매를 넣었을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그래프를 또는 이런 그래프로도 잘 표시를 하죠. 이것이 촉매가 없을 때 그래프고요. 이게 촉매가 있을 때 그래프입니다. 어때요? 활성화 에너지 값이 떨어져 버렸죠? 떨어져 버렸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버렸죠? 예. 이렇게 촉매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두 가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요, 요 두 가지 그래프를 참 헷갈려 해요. 이게 왜 헷갈려 하냐 그러면요, 이 두 가지 그래프에서 요 에너지, 예, 여기 나와 있는 에너지하고 앞에 놓은 요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가 달라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요 에너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요 경우의 에너지는요, 분자 안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에다가 운동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다 합쳐가지고 나타낸 에너지입니다. 한 번 더 하면요, 요 에너지 값은 분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부 에너지하고 그리고 운동 상태하고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를 함께 표시한 에너지,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반응열하고 관계되어 있는 에너지는 분자 안의 내부 에너지고요. 활성의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에너지는 운동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분자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에너지는요, 운동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운동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그 에너지 값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분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에너지는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죠. 자,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활성 에너지가 뭔가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그리고 그 활성 에너지 가지고 온도하고 충매를 넣었을 때 왜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